자, 그 앞선 렉처의 경우에서 여기 마이너스 사인 넣는 거를 갖다 빼먹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채워넣길 바래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에큐트 앵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에큐트 앵글에 대한 사인 P, 사인이 됐든 사인 P가 됐든 이것은 항상 플러스로 나오게 되니까 퍼스트 쿼드란트하고 세컨드 쿼드란트에서 사인은 항상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퍼스트, 세컨드에서는 플러스, 그 다음에 서드, 포스에서는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도록.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여기 마이너스를 꼭 다시 집어넣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런 식의 방식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는 2분의 파이 대칭을 줘서 얘를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쟤를 마이너스를 곱해서 뒤집어 주는 거죠. 뒤집어 줘서 대칭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밑으로 보내야 되니까. 왜? 그 다음 그림은 틀림없이 1로 가야 되니까. 함수값이 y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예각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얘를 넣어준다라는 거 바로 잡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놈에 대해서만 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되니까 이 친구를 갖다가 예각에 대한 SP를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 자, 이제 여기에서 수학자들은 P=2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P=2에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는데 P=2에서 여러분들이 P=2인 경우에 자, 어떤 일이 있었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루트에 1/s 스퀘어분의 ds라고 하는 이러한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러한 적분을 생각을 해주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적분의 상한 t가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우선 그래서 이러한 적분을 갖다가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러한 적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위 얘기하는 트리고노메트릭 서브스티튜션으로 다 계산을 해주죠. 삼각치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s를 갖다가 어떤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p=2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ds는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저러한 적분 i는 0에서부터 그러면 t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s가 t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의 세타 값이죠. 그죠? 그러면 s가 t일 때의 세타 값이니까 결국 사인 인버스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ds는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리고 아래는 1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니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때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절대값으로 튀어나오니까 일단 1, 4분면에 국한을 시키는 퍼스트 쿼드란트에 국한을 시키란 말이에요. 오케이? 치환 적분할 때. 그래서 퍼스트 쿼드란트에다 국한을 시키면은 저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코사인 세타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사라지고 하니까 이 결과는 뭐가 돼요? 결국 아크사인 t 이렇게 나온다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은 사인 인버스 t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인테그랄에 0에서부터 t까지 루트 1 마이너스 s 스퀘어분의 ds 이것이. 자, 사인 인버스 t라고 하는 것은 사인 t라는 펑크션의 인버스 펑크션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인버스 펑크션을 알면은 결국 원래의 오디너리 펑크션을 갖다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사인을 정의하기보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정의하면 되냐면은 사인 p의 t의 p 사인 t의 인버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적분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 얘기한 내가 이름
발음하기 좀 힘든 린드크 비스트인가 아무튼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도 이런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러다 보니까 P = 2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정의되는 앵글이 자, 사인이라고 하는 사인 펑크션은 퍼스트 쿼드란트에서 앵글이 점점 인크리스 할수록 사인 값도 인크리스해요. 그죠? 사인이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인버스 펑크션이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은 퍼스트 쿼드란트에서 얘네들이 1-to-1 코레스폰던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버스가 well defined 된다고. 1대 다가 아니니까. 근데 풀 리전을 잡으면은 인버스 잡기가 힘들어지죠. 사인이. 오케이? 그래서 이 하나의 y 값에 대응되는 세타 값들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인버스를 잡을 때, 사인 인버스를 잡을 때는 그 구간을 좁혀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일단 퍼스트 쿼드란트를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 이 식에서 우선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이 식에서 자, 적분에서 만약에 t를 제로로 선택하면은 제로에서 제로까지의 임의의 p 적분에 대한 적분은 0이니까 우리는 이 적분 구조에서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사인 인버스 제로는 제로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이 얘기는 결국 뭐가 돼요? 제로는 사인 0이다. 그래서 사인 0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됐을 때 이것은 그래서 사인 인버스 1이라고 하는 친구. 자, 사인 인버스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분의 파이가 되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사인 2분의 파이를 갖다가 오케이? 1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즉 사인의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시대 때의 정의에 따르면은 극한적으로 쭉 사인 값이 커지다가 예각 직각삼각형에서 쭉 커지다가 극단적으로 결국 각이 이렇게 직각을 이렇게 서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2분의 파이 사인 90도에 대한 사인 값은 2니까 1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흐름 라인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사인 P라고 하는 친구를 새로운 제너럴라이즈드 사인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왕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LP 놈이 된다 하더라도 각도 변화가 앵글 체인지가 하나도 없는데 사인 값이 생기면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드 사인도 0을 집어넣었을 땐 0이 나오도록 해주고 싶다는 오케이? 그것은 우리가 사인 인버스 t 대신에 사인 p 인버스 t라고 하는 p 사인 펑크션을 갖다가 만약에 정의를 하고자 할 때 여기를 0부터 t까지의 적분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를 0부터 t까지의 적분으로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뭐가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사인 p의 인버스 제로는 제로가 된다. 그 얘기는 뭐가 돼? 결국 사인 p의 제로는 0이 된다는 이러한 p 사인에 대한 제로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이것은 원하던 바죠. 자, 이제부터 이제 수학자들은 뭘 찾으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사인 p의 인버스를 well define 시킬 수 있는 이 친구는 무엇이 좋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찾는 문제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생겼는데 내가 소개시켜준 건 제일 심플한 초이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심플한 초이스라는 얘기는 P = 2인 경우를 살펴보고 P가 2가 아닌 경우에 어디가 수정돼야 되는가를 갖다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예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것이 사인 인버스 t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L2 놈드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 사인 펑션이니까 자, 사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p 값이 2라는 것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small s2 inverse t,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것이 0에서 t까지 ds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3승근 루트 이상서부터는 3승근, 4승근을 쓰니까 편한데 루트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2승근 루트에 2를 생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2라는 놈을 안 나타내주면은 우리가 일반화시키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1-s 스퀘어에 2분의 1승이 해주면은 2가 나타나죠. 자, 그럼 과연 저 2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저 2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자, 그 2는 바로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바로 코사인으로 바꿀 때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여기서 나온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1사분면만 생각하면은 사인 p 세타의 p승 더하기 코사인 p 세타의 p승이 1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p 세타의 p승은 1 마이너스 사인 p 세타의 p승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렇다면은 코사인 p 세타는 뭐가 돼? p승근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p 세타의 p승. 오케이? 그러니까 바꿨으면은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p 세타의 p승의 1 오버 p. 그러면은 사인 p 세타를 s로 바꾸면 제가 나올 가능성이. 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간단하게. 따라서 얘를 어떻게 일반화시키려고 도전을 하게 됐냐면은 결국 SP 인버스 T. 자, 이 사인은 LP 노드 서클을 다룰 때 사용될 텐데, 오케이? LP 노드 서클을 다룰 때에, LP 서클을 다룰 때 사용되게 될 사인 P를 어떻게 사용? 0에서 T까지 가는데 DS가 있고 1 마이너스 S2DP 1 오버 P 이렇게 사인을 정의한 거죠. 자, 이렇게 사인을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냐면 코사인은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역함수를 구하면은 그것이 사인 P가 되겠죠. 그죠? 얘네들의 역함수를 구하면은 그것이 사인 P. 자, 그런데 익스플리시트하게 SP를 모른다 하더라도 SP가 갖고 있는 성질들만 알면은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트리고노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온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온다. 탄젠트를 사인 나누기 코사인으로 정의를 하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세크 제곱이다. 뭐 이런 것들이 트리고노메트리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찾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도 인버스를 안 취한 오디너리 사인 P에 대한 성질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인 P 인버스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인 P에 2분의 1의 파이 P 새로운 어떤 무리수. 사실은 매스매티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렇게 계산된 파이 P가 일레이셔널 넘버, 즉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죠. 파이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는 바로 3.14159는 파이 2가 되겠다는. 다시 말해서 파이 2가 3.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일레이셔널 넘버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프루브드 됐죠.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 트리고노메트릭에서 나온 파이피가 이것이 일레이셔널이라는 파이피가 1. 이것은 반드시 매스매티션들에 의해서 should be proved 돼야 된다. 그죠? 오케이? 파이피가. 그 중에 한 증명이 파이2 equal rel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이 1이 되도록 정의한다. 파이피를.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P값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고 매스메티카에서 뉴머리컬 밸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P가 만약에 2.1 예를 들어서 2랑 비스무리하면은 파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파이 P를 마치 파이를 3.14 이런 식으로 그 approximate value를 갖다 사용하듯이 예를 들어서 파이 3는 뭐 3. 얼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매스메티카에서 원하는 디지트까지 다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2분의 1 파이 P라고 하는 친구를 누구로 정의한다? SP의 인버스의 1으로서 정의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파이 P라는 친구가 결국 정의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파이 P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sin P 인버스 T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sin P 인버스 1이 여기다 T가 1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파이 P 인버스 2분의 1/2 파이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 파이 P라고 하는 이 친구는 sin P의 인버스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0 to the 1 1/SP 1/P ds 자, 그래서 자, 이런 적분은 SP를 U라고 치환을 해둡시다. 그러면은 S는 U의 1/P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고 그리고 미분하면 PS P-1 ds equal du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파이 P over 2라고 하는 친구는 0에서 1까지 어디 갔어? 0 때 0, 그죠? 1일 때 1, 그죠? 오케이? 1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피스 오더가 되더라도 1의 피스 오더는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1에 대한 대응되는 놈을 새로운 파이로 잡아준 거예요, 오케이? 제가 1이 아니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 변하니까, P값에 따라서. 근데 1의 스케일, 1의 큐브, 1의 포스 다 1이 되니까. 그래서 1로 잡아주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1-U에 마이너스 P분의 1승 이렇게 될 거고 ds가 뭐라고요? PS P-1분의 du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0 over 1 minus u minus p du 나오고 P분의 1 하고 S의 요거는 S의 1/P죠. 그러니까 S가 U의 1/P의 1/P. 그러면은 이것은 1/P 앞으로 나가고 0, 1 du 하고 1 minus U minus P분의 1 이렇게 되나? 하고 U의 P분의 1 minus 1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학부 수립을 위해서 뭘 배웠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베타 함수라는 놈을 배웠죠. 그래서 베타 AB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는 0에서 1까지의 DU의 U의 A-1 1-U의 B-1 오케이? 이것은 시메트릭하니까 어느 거를 B로 선택하느냐 어느 것을 A로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그죠? 왜? 이 결과는 맞나? 감마 A, 감마 B, 감마 A 플러스 B. 오케이? 따라서 이것은 얘는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됐고 여기는 더하기 1 빼기 1. 그래서 N. 둘 중에 하나가 A고 하나가 B가 되는 이러한 구조의 베타 펑션이 된다. 따라서
파이 p 오버 2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p분의 2가 될 거고 베타 파이 p가 아니라 파이 p는 그죠? 2분의 파이 p 오버 2가 요거니까 두 배를 곱해줘서 파이 p는 베타에 얘부터 씁시다. 쉬운 것부터 p분의 1 마이너스 p분의 1 이렇게 베타 펑크션으로 파이 p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너럴라이즈드 트리고노메트릭에서 나오게 되는 제너럴라이즈드 파이 넘버 p는 인피니트리 매니 리얼 넘버니까 0 이상 0보다 큰 리얼 넘버니까 그럼 뭐가 돼? 그러니까 we have infinitely many pi numbers.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키메디안 파이는 파이 2.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2는 3.14 이러고 있는 이것은 아르키메디스가 찾았으니까 메디안 파이가 된다는 얘기. 따라서 우리는 이 p 값으로부터 infinitely many pi 넘버를 갖다가 알게 된다. 자, 뭐 나머지 베타 함수는 얼마든지 쉽게 계산되니까 여러분들이 p분의 2하고 자, 이것은 감마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감마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감마 1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감마 p분의 1 그리고 감마 1 마이너스 p분의 1. 자, 그런데 감마 1은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이니까 결국 파이 p라고 하는 친구는 p분의 2하고 감마 p분의 1 감마 1 마이너스 1 오버 p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p 이퀄 2일 때 아르키메디안 파이가 나오느냐? p가 2가 되면은 이 파이는 아르키메디안 파이 3.14 이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를 대입하면은 2분의 2 하고 감마 1 over 2 감마 1 over 2 약분 감마 1 over 2는 루트 파이 감마 1 over 2는 루트 파이 2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infinitely many pi를 갖게 된다. infinitely many pi는 이 매스매틱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왜? 그때 얘기한 것처럼 가령 감마 4분의 1을 구한다든가, 오케이? 4분의 1을 구한다든가, 감마 8분의 1을 구한다든가 이럴 때 이 공식들은 굉장히 새로운 파이를 통해서 만약에 감마 4분의 1을 구한다면 그것은 아마 L4 놈드 벡터 스페이스랑 관련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파이 4랑 관련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파이 4랑. 따라서 우리는 파이 2, 파이 3, 파이 4, 파이 5, 파이 6, 파이 7 아니면 파이 1 빌리언 인피니트리 매니 파이들로부터 더 아주 풍성한 매스매틱스를 갖다가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